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TV의 노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역시 주말에 발생했던 뉴스를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 뉴스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해드렸던 게 로봇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 삼성과 관련해서 분석해드렸었고, 정말 좀 급등세가 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었죠. 오늘도 이제 좀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보면은 뭐 요즘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정말 주식에 좀 도움될 수 있는 뉴스는 사실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직접 분석하는 것은 또 시간적인 투자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좀 분석을 해서 좀 요약을 해서 몇 개를 좀 축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공장의 셧다운. 그래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고 알려지고 있죠. 코발트 값이 3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이산화 티타늄도 또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코발트라는 것은 우리 삼원계라고 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인데요. 이 NCM 쪽에서 코발트 비중이 예전에 이제 20%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워낙 이제 가격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이 코발트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이니켈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지금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하지만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용은 아니겠지만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발트 가격을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여기에 있을 때 코스모학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모학의 주가는 올라가 좀 밀렸어요. 근데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또 이산화 티타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학 최근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항상 코발트 국내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발트 관련 종목으로서 코발트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는 코스모학이다. 지금 주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반도체 진짜 일레나 테슬라의 공급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미 나온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주가 좀 좋아요. 보니까 칩셋 미디어, 얼마 전에 이제 모빌아이라는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오늘 또 뉴스 보게 되면은 NFT가 끝나고 다음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주가 될 것이냐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표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칩셋 미디어가 급등을 많이 했고요. 칩셋 미디어가 이제 바로 모빌아이에 이제 기술을 공급했었던 기업입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말 그대로 이제 설계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동영상을 보려 그러면 이 업체의 이 약간 그 솔루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키텍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명령어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칩셋 미디어가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을 볼 때는 이 칩셋 미디어를 기술을 다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또 뭐 모빌아이에 또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SSD, 자동차용 SSD, 그 다음에 자동차용 이미지 디램, 이미지 디램, 그래픽 디램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픽 디램, 요거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본다면 삼성에 좀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기업은 텔레칩스가 있다 포착이 됩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 이제 8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이제 삼성의 이제 이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설계를 또 맡았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 특히 또 ARM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성 DS라는 업체는 자동차용 반도체에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 우리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 쪽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페스라는 업체는 약간 모바일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SF 반도체는 모바일도 있지만 좀 자동차용 반도체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SF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인포뱅크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최근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도 악천후라던가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모두 완성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좀 이제 옥석 가리기, 예전처럼 조금 발 담그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떤 확실한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인간 돕는 로보틱스 시장 잡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이 로봇 시장,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로봇 강조를 좀 많이 드려왔을 거예요. 아직 해먹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제가 또 나중에 로봇 관련 종목들을 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2개월 전쯤에 만들어 놨었는데, 자료를. 거래량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좀 로봇 관련 부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요즘에 주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산업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죠. 주식에서 돈 벌려 그러면 산업 사이클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성장기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보는 거군요. 성장기에 진입할 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면, 우리 주위에 좀 나오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카페도 로봇 카페가 생기기 시작한 부분도 있고요. 서빙, 그리고 요즘에 배달,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기를 지나서 잠복기, 그리고 성장 1기로 들어가는 어떤 초기의 모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LG가 이미 로봇에 많이 강점을 주고 있습니다. LG는 최근에 로봇스타라는 업체도 인수를 했었고요. 삼성도 최근에 이제 로봇 사업 TF 이후에 사업부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CES, 이제 1월 달에 CES가 있죠. 가전 전시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현대차 이 모베드라는 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업체, 이 모베드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웬만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어떤 그 운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충전에 4시간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어떤 우리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의 eGMP 같은 밑에 있는 모험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게 될 거고, 현대도 현대 로보틱스를 통해서 또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공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도 이번에 좀 공개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로봇 관련 종목들, 레인보 로보틱스라든가 T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에브리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유진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가지 않겠는가. 이제 NFT가 좀 가격이 좀 둔화되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게 필요한 상황인데, 요게 또 CES에서 이제 또 관심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또 선박 얘기인데요. 대기한 선적만 96척. 그리고 선적을 하는데, 가기 위해서 선적을 하는데, 미국으로 가는데 선적하는 게 대략, 미국에서 이제 선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 정도. 유럽에서는 6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굉장히 병명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겠습니다. 거의 4,90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연 HMM이죠. HMM이 이제 이 컨테이너 운임에서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가장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하고 있는 업체가 또 HMM입니다. 주가도 많이 급락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좀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또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SK온 빠르게 키우겠다.
최재원 배터리 투자 지형을 넓힌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SK텔레콤과 인적 분할을 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는 것은 자회사를 띄어내서 다시 상장을 시켜서 또 돈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할 일이 많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일을 보게 되면 지금 유럽에서 배터리 시장이 5배 정도 성장한다. 그래서 SK가 이 바로 유럽 쪽에 지금 3공장까지 대규모로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SK온을 빠르게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최대 수요주는 SKI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분리막이 그만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도 지금 주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만 주식을 사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바닥에서 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유럽의 배터리 시장이 5배가 크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SK가 가장 빠르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의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연말에 중국에 출장 갈 수도 있다라는 설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고요. 중동 갔다 왔습니다. 또 중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과연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이죠. 중국의 공급 쪽이 지금 공급망 반도체 쪽이 지금 시안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뭐겠느냐? 최근에 삼성이 이 모바일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로봇 다 합쳐서 DX 사업부 하나로 다 통합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지금 삼성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겠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한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20%까지 갔던 삼성전자의 모바일, 지금 0%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폰의 점유율이 중국에서 1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저가 폰들을 이겨내면서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 중에서도 폴더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더블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폴더블로 가든, 그리고 중국 업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 특수 필름을 만드는 업체에는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라는 업체가 역시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 폰 또는 롤러블 폰에 들어가는 이 UTG를 보호하는 특수 필름을 삼성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뉴스도 있어요. 미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하고 그리고 금리를 내년에 3차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보고가 나왔는데요.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지금 오미크론도 그렇고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장기 채권은 아무래도 미래를 보는 것인데, 원래는 우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장기 채권 금리가 높아야 되는 정석이죠.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요. 얘는 1년 뒤에 갚다 그러고 얘는 10년 뒤에 갚겠다는 겁니다. 그 10년 뒤에 갚겠다는 사람한테 당연히 더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생기다 보니까 주식, 즉 위험 자산에 빠져나와서 안전 자산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향후에 단기 금리를 이제 올라가게 되면 보통 이제 2년물을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원래는 높아야 되겠죠. 이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평탄화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10년물과 2년물의 이 차이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수익률 역전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여러 번 수익률 역전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경기 침체의 징후로 많이 포착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2년물이 0.64 정도 나오고요. 10년물이 1.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인 어떤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점점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경제적인 후생을 본다라면 썩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한번 이슈를 한번 볼게요. 20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반도체주,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 종은 좀 질문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지준율을 인하하고 나서 이 대출 우대금리 이거를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내리게 되는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동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 보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 날이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달에가 이제 5.0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5.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면은 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계속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고, 미국 증시도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다시 오미크론이라든가 경기 불확실성 이부 때문에 좀 또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크게 당장에 폭락할 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좀 우하향 쪽으로 그 단기적인 어떤 충격이 나온다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지만 약간 그 반등이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마진이 30%에 달하는 에스테틱 비율은 더 높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비율이 30몇 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진이라고 하면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됩니다. 겨우 30%라는 거예요. 비율 겨우 30%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에스테틱 중에서 영업이익률 55%짜리가 있어요. 즉 100억을 팔면 55억을 영업이익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에스테틱 상장 업계 중에서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셀트리온, 휴제, 뭐 파마리서치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메디톡스가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한 10년 전쯤에요.
그 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은요, 제가 시크릿 패밀리에서 지금 바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하는 방법은 텔레그램을 설치를 하시고요. 핸드폰에서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그리고 영상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래 보시면 영상 제목이 있을 텐데요. 그 제목 바로 밑에 그 영상 설명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초대장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예, 그거 링크 클릭하시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이 영업이익률 55%짜리의 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